네, 안녕하세요. 부산대에서 화산을 연구하고 있는 김기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백두산 외에도 거대한 폭발성 화산 분화를 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화산이 존재합니다. 바로 동해에 있는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라고 화산은 굉장히 지질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지질재해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화산입니다. 제가 2년쯤 전인가요? 그 울릉도에 지질 해설사 분이 계세요. 그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교수님, 뭔가 땅속에서 거품이 막 나온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해서 제보를 받고 서울대학교에도 화산 가스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가서 목격을 했죠. 저것을 이제 버블 스프링이라고 부릅니다. 버블 스프링. 실제로 울릉도에 지금도 계속 버블 스프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 버블들이 뭐냐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마그마가 오랫동안 보존하기 어려운 가스에 해당해요. 그래서 아주 프레쉬한 마그마만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울릉도에서 화산이고 뜨겁다 보니까 지열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과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지열 탐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5개의 시추공을 뚫었는데 그 시추공의 지열을 평균을 내보니까 약 1km 내려갈 때마다 온도가 93도 정도 증가하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백두산은 97도 정도가 증가합니다. 1km당. 어떤가요? 울릉도. 굉장히 백두산만큼 뜨겁죠? 게다가 울릉도는 2000m나 되는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어요.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죠? 뜨뜻하기 쉽지 않은 여건일 것 같은데 매우 뜨겁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울릉도 밑에는 여전히 매우 뜨거운 마그마방이 존재하고 여전히 분화 사이클 내에 이 화산의 분화 주기가 들어와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울릉도에 많은 그리고 큰 규모의 폭발성 분화가 있었어요. 제 박사학위 주제이기도 한데요. 과거 울릉도에서 있었던 지난 2만 년간의 폭발성 분화 활동에 대한 연구 논문이에요. 거기서 저는 총 5번의 매우 강력한 폭발성 분화 이벤트를 인지를 했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두꺼운 70m 정도의 화산재층이 그 5개의 분화 이벤트 중에 2개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합쳤을 때 어마어마한 두께가 되는 거죠. 우리가 화산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울릉도와 같이 분화한 지가 얼마 안 된 이런 화산의 경우는 카본 14 연대 측정 방법이 매우 적절합니다. 이 카본은 어디서 오느냐? 유기물에서 오는데요. 그때 살고 있던 나무들, 식물들, 토양들, 그런 것들이 화산재에 뒤덮이면서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탄화되어 버리고 그것들을 회수해서 연대 측정함으로써 그 화산의 연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울릉도의 과거 2만 년간의 분화 이벤트는 19,000년 전에 한 번, 11,000년 전에 한 번, 이 11,000년 전 이벤트가 매우 거대했던 분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8,000년 전에 한 번, 5,600년 전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은 너무 젊어서 연대를 알 수 없는 이벤트 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별거 아니네. 11,000년? 너무 오래됐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19,000년 분화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분화 11,000년에서 12,000년까지 약 7,0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11,000년 분화가 일어난 다음 분화는 그로부터 3,000년 후에 분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 분화는 5,600년. 그리고 그 다음 분화는 너무 젊어서 아직 그 연대를 모릅니다. 우리가 2만 년의 울릉도 분화 사이클을 종합해보면 지난 2만 년간 약 7,000에서 3,000년 주기로 거대하게 분화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떤가요? 마지막 분화? 연대 몰라요. 그럼 마지막 2번의 분화라고 해보죠. 5,600년, 3,000에서 7,000년 분화 사이클 안에 포함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분화는 그 주기를 모르기 때문에 울릉도는 여전히 살아있는 화산이다. 분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진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울릉도에서 나타나는 거대 분화 사이클은 7,000에서 3,000년인데 반해 백두산에서는 천문봉 분화 이후 천년 대분화까지 약 5만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백두산에는 대형 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수만 년이 걸리지만 울릉도는 수천 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거시적으로 화산을 바라다 봤을 때 울릉도 화산이 훨씬 더 큰 폭발성 분화를 더 자주 하는 화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울릉도의 정상부에 올라가면 우리가 백두산에서 봤던 것과 같은 칼데라가 존재합니다. 화산이라는 건 붕괴된 칼데라로 인해서 더 이상 큰 분화를 할 수 없게 돼요. 하지만
이 화산이 소규모의 분화를 한참을 또 이어가게 되면 다시 그 만들어졌던 상처가 메꿔지게 되고 또 하나의 거대한 폭발을 할 수 있는 화산이 또 준비가 된다는 거죠. 울릉도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리분지로 잘 알려져 있죠.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기는 천지랑은 다르게 호수가 존재하지 않고요. 울릉도 주민들이 밭농사를 일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리 칼데라는 백두산처럼 거의 원형에 가까운 그런 칼데라가 아니에요. 남쪽 부분에 보면 둥그런 칼데라 지형이 하나가 있고요. 북쪽에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칼데라 지형이 하나 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인데 울릉도는 두 개의 칼데라가 겹쳐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소마 베수비우스 화산에서도 보셨다시피 여러 개의 칼데라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울릉도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재밌는 점은 울릉도의 나리 칼데라는 그 내부에 포스트 칼데라 볼케니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새끼 화산을 하나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알봉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이름이 아주 이쁜데요. 이 화산체가 울릉도 북쪽 부분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진 화산재가 북쪽으로 뚫린 계곡을 따라서 흘러나가고 만들어진 용암 역시 계곡을 따라서 흘러나가는 그런 구조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